네, 안녕하십니까. MPO 실무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주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젠더를 이해하다. 젠더에 관한 이야기 살펴봐 왔고요. 매 주차마다 3교시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젠더 이야기의 총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젠더의 의미, 또 우리 사회 이해 방식, 어떤 가치로 움직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많은 얘기를 앞 시간들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MPO 실무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 이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에요. 공익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활동할 때 젠더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포인트는 여기에 두고 얘기를 나눴고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점은 한 번쯤 이해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주제라서 더 넓은 의미로 확산시켜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차, 네 번째 주차에는요. 이 젠더 총론, 젠더 디자인에 관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교시에는 강의 들으시고요. 2교시에는 대담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3교시에는 게스트 모셨습니다. 젊은 게스트와 자연스러운 토크 타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실 분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권유리아 교수님 모시고 젠더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권유리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젠더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젠더가 할 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놀랐는데요. 오늘은 제 옷을 보시면 저의 젠더가 어떤 걸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이름이 이제 권유리야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제 이름을 남자 이름이라고 생각을 잘 하진 않는데 저는 그냥 중성적인 이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뭐 미란 뭐 이렇게 란자 들어가는 이름이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께서 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너무 외롭다. 그 외로운 여성이다. 그리고 또 뭐 빼어날 숫자를 여자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붙이는데 그냥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중성적인 이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저의 오늘 패션이 좀 중성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입고 온 건 아니고요. 입고 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좌가 우리가 젠더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리더십은 갖추는 것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지로 어떤 인식을 조금 이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는 건데 요즘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젠더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패션과 관계되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패션은 사실 우리가 매일 입고 있는 옷이고 그 패션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매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패션 속에서 그 젠더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러한 패션을 통해서 우리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걸 인식하시면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대표로 있든지 또 어떤 모임에서 뭐 리더를 하고 있든지 중요하게 그런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포스터에 보면 젠더 프리, 뭐 젠더 크로스, 젠더리스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목 보면 젠더 디자인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창 얘기가 많이 됐던 게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말을 많이 했죠. 유전자 조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그 생각의 판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젠더 이전의 섹스라고 말할 때 그 성별이라는 거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걸 그냥 받아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이걸 살아가는 건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굴레라고 말하고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이제 운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나의 유전자를 주어지는 대로 부모님이 준 뭐 X 염색체 뭐 Y 염색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나의 아이는 요 대머리 부분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 또 뭐 이런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좋은 것만 넣어서 디자인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뭐 이게 이제 윤리에 굉장히 저촉이 뭐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그 젠더 디자인 안에 있고 그 안에 젠더 프리, 뭐 젠더 리스라든지 젠더 크로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리더십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돌파해 나간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러니까 돌파라는 거는 깨뜨려서 균열을 내고 그 안에 그 틈새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젠더 안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젠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판 자체를 그냥 바꾸고 그 균열을 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해볼게요. 젠더 프리캐스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앞에 계신 분들 들어보셨나요? 요새 이제 그 뮤지컬이 어느 정도 좀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돌도 조금 약간 이제 그 아이돌의 어떤 그게 한물 가기 시작하면 뮤지컬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뮤지컬도 라이센스 뮤지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공한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파우스트라든지 뭐 그런 브로드웨이의 그런 뮤지컬들은 라이센스 뮤지컬이고, 우리나라에도 요즘 창작 뮤지컬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마침 글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게 뉴스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이제 뉴스를 딱 켰는데 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성평등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아까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던데, 우리 그 오스트리아 여권에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그 여자, 피메일, 메일, 그 다음에 인디터미네이트,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가 여권에 표시된 것처럼 그 여권에 그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법안이 지금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양성평등 법안이 아니었고 성평등 법안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평등 안에는 이제 뭐 동성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양성평등으로 지금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평등의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여권이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필요한데, 여권의 다양한 성을 뭐 젠더, 그래서 그 젠더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는 그 위원회가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뮤지컬에 보면 브로드웨이의 그 라이선스 뮤지컬에는 캐스팅을 할 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런 거 좀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유튜브가 처음이라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라 그 이제 뮤지컬을 할 때 그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우스트 하면 남자 젠더를, 남자 섹스를 캐스팅 하잖아요. 근데 요새의 추세가 그 남녀 성별을 보지 않고요. 그냥 그 캐릭터에 맞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우연히 TV를 이렇게 이제 보다가 그 무슨 일일 드라마였어요. 데일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박철민이라는 배우가 있죠. 그 택시 운전사인가 화려한 휴가에 나왔던 그 배우인데, 그 배우가 할머니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일부러 눈여겨봤는데 할머니 역이었어요.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젠더 크로스 캐스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젠더 크로스 캐스팅은 남자 역에 여성 배우를 캐스팅을 하는 거고요. 여자 역에 남자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젠더 크로스고요. 젠더 리스는 캐스팅할 때 남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캐릭터를 위주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젠더의 성역,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의 그 이분법으로부터 지금 자유로워지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대중문화 중에는 그 이제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 왜 하필이면 뮤지컬일까?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일까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저랑 대담을 하실 게스트분께서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뮤지컬은 가격이 좀 싸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화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티켓을 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영화보다는 조금 덜 대중적이고 문화적인 마인드가 조금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 2018년에 이렇게 이제 젠더 크로스나 젠더리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배경 중에 또 우리나라의 하나 사건을 꼽자면, 2018년에 이제 연극계를 강타했던 미투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미투가 왜 젠더리스나 젠더 크로스와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미투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폭로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미투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자죠. 그리고 미투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여자 가해자를 떠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는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보통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를 남녀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성 역할이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그다음 피로감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 그 이제 패러다임은 뭐 다 아시겠죠.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사건이 이렇게 탁 터지면 우리가 거기에 그 압력에 대한 그 복종에 대한 불편함, 저항감들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팍 발화하잖아요. 폭발하면서 그 옆 주변 영역에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2018년에 그 미투 사건 운동이 그 전체적인 영역에 그 젠더에 대한 제고 그 이후에 이제 강남역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젠더와 관계되는 뭐 최근에 올림픽과 관계된 이런 것들이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뭐 보통 더블 캐스팅을 많이 하잖아요. 바쁘면 그러면 이제 한 명의 캐릭터는 남자, 그다음 한 명은 여자 이렇게 해서 더블 캐스팅이 같은 성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뮤지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성평등의 담론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자 과거에 성평등은 이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해. 뭐 여자도 뭐 여자는 애 낳고 남자는 군에 가고 이거 가지고 막 말과알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차원을 이제 넘어선 거죠. 그래서 성평등 담론 안에 섹스적 개념에서 젠더가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성의 다양화, 그다음 성 역할의 다양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근본적인 가치관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뒤에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주디스 버틀러가 성이라는 것은 수행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젠더는 사회적인 어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인 성은 남자이지만 전업주부를 하고 있다면 그 사회적 젠더는 여성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젠더는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집에서 일을 하다가 나 이제 다시 직장을 들어가고 아내는 다시 집에 바꾸자, 성역할 바꾸자 하면 젠더는 또 잘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젠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가 그만큼 액체적인 사회, 어느 하나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성이 나는 남자지만 여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자예요. 그것이 이게 패션화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청자켓을 입고 왔지만 내일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파티에 갈 때는 조금 드레시하게 입고 가고 또 뭐 등산에 갈 때는 등산복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옵션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젠더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젠더 풀이나 젠더 리스나 젠더 이런 어떤 크로스 같은 것 안에는 우리가 젠더를 주목하지 말고 인간을 주목하자.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젠더의 수행성이라면 그 안에 파우스트의 역을 하는 것이 남자냐 여자냐가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여자이지만 여성성을 선택했을 때 잃어버릴 수 있는 남성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제가 저런 면이 있었나? 라고 제가 놀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를 여성의 젠더로, 피메일의 젠더로 확정했을 때 잃어버리는 많은 가능성과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젠더 풀이나 이런 거 안에는 그 안에 굉장한 그 중요한 가치관은 여기서 여자냐 남자냐가 아니라 어떤 일관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대표님도 계시지만 회사에서 저 직원이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직원을 이 부서에 배치하느냐 저 부서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나 업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저 직원이 여자인데 오늘 왜 바지를 입고 왔지? 저 직원이 남자인데 왜 치마를 입고 왔지?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승진할 때라든지 그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젠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젠더 디자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뭐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캐릭터로 해야지. 일종의 캐릭터인 거죠. 젠더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피 프린스 1호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2007년에 이제 은찬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걸로 그 배우가 스타덤에 올랐었는데 이 드라마에 관한 이제 논문을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참 이건 날카로운 시선이다라는 생각했던 게 이 드라마 가지고 이제 그 은찬 캐릭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은찬이의 캐릭터지 그 공유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유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찬이는 제가 그 드라마를 꼼꼼하게 안 봐서 여장을 한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남장을 한 게 아니라 남자처럼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시한 그 캐릭터인데 그 주변의 인물들 그 드라마 안에서 그 주변의 인물들은 걔가 그냥 이렇게 그 보이시한 옷을 입은 거를 늘 보아왔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인지를 못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의 한계일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수업했던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인데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학생의 젠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중성적인 이름이고. 근데 내가 하나 이런 생각했죠. 아니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 수업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 젠더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인식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전 여전히 그 학생이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은찬이의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보이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찬이가 보이시하다는 게 언제 이렇게 인지가 되냐면 걔가 그 커피 프린스라는 그 카페에 가서 공유를 만나면서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유는 그러니까 은찬이가 등장하면서 이게 섹스와 젠더와 이성애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캐릭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섹스와 젠더는 거의 일치하잖아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학습화되었기 때문에 그 일치시키려는 암묵적인 노력들이 저의 인식 안에서 여러분의 인식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찬이는 그 섹스와 젠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캐릭터이고 그다음에 은찬이가 이제 여자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공유는 얘가 남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투닥투닥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좋아하게 됐는데 공유는 이성애자이죠. 이성애자인데 내가 왜 남자를 좋아하지? 라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애자인데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은찬이는 자기가 여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공유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은찬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성애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은찬이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찬이 캐릭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스와 젠더와 이성애의 그 하나로 이어지는 그 흐름 라인을 무너뜨린 하나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젠더 스펙트럼의 확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이 명확한데 저는 앞으로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우리가 그냥 뭐 예쁜 약간 보이시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캐릭터가 등장해서 둘이 알콩달콩 사랑을 했다. 이렇게 하나의 멜로로 볼 수 있지만 이 젠더의 측면에서 보면 이 드라마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 균열을 그 지점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버틀러가 이제 이 드라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젠더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젠더를 디자인하는 그런 의도가 작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데 버틀러는 젠더는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그 여성과 남성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doing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행위를 그때그때 순간순간 행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상황을 계속해서 뭐 80년 동안 90년 동안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 천명관의 고래라는 그 소설이 굉장한 한국 문단에 충격을 줬던 것은 그 여자의 몸이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이 아니라 꽤 오래됐는데 비둘기가 병원에 가면 그 병원 입구에 많잖아요.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둘기는 사냥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주니까. 그래서 비둘기가 비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만해지면 비둘기는 암수가 바뀐대요. 그때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수가 바뀌면서 그 암컷이 많아진다나 그러니까 특정 그 암컷 하여튼 특정
암컷이면 암컷, 수컷이면 수컷인데 특정 종류의 성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게 성비의 불균형이 이렇게 깨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을 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아, 이게 성이 바뀔 수 있나? 나는 태어나서 주민번호 2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계산을 안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는 2로 살아가는데 어떤 하리수는 성전환 하리수가 우리 사회에 준 것은 그 이분법의 균열을 낸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건 파격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린 건데 1에서 2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또 법원이 이걸 허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경은입니다. 그 법적 이름이 이경은이고 자궁도 있어요. 네, 물론 아이를 낳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두잉한 거죠. 하리수는. 그래서 그 젠더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빙의 상태가 아니라 수행성. 내가 그때그때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젠더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은천이 캐릭터를 그 드라마 그러니까 커피 프린스 1호라는 드라마를 이런 개념으로 말을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성애가 먼저 나오고 결혼은 이성인 그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우리는 출산 제도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만약에 합법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출산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입양 제도가 달라져야 될 거고 거기서 생기는 그 많은 문제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성이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알 때는 얘가 동성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걔가 혼란을 겪고 내가 동성을 사랑하다니 난 동성애자가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성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라는 그런 개념을 쓰지 말자. 그러니까 동성 사회성.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전 약간 좀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직장 동료나 뭐 이렇게 사적인 모임들을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대표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기 대표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호적인 감정이고 친밀한 감정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호모소셜러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뜨끔하셨나요? 혹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다른 분들이 혹시 남자라? 그래요? 그럼 사랑해도 될까요? 안 돼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동성 사회성 우리가 이제 저는 이 감정이 참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성 사회성은 동성에 대해서 그 어떤 연인의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친밀감에 조금 진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전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 드라마에서 해석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이걸 액면적으로는 동성애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규정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 이렇게 너무 획일화된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맞춤법이 있잖아요. 맞춤법. 그래서 뭐 보았습니다 할 때 아자 밑에 쌍시옷인데 어쩌 이렇게 타이핑 하다 보면 자판이 이렇게 키보드가 잘 안 돼서 그냥 시옷으로 나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오타죠. 오타인데 우리가 이걸 볼 때 해석이 안 되진 않잖아요. 의사소통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맞춤법 규약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틀린 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그 표준어를 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일어를 둔 거예요. 그래서 허용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짜장면, 자장면 다 복수 표준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표준어가 있다는 건 좀 허용치가 생기는 건데 이게 허용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까지 이렇게 준다는 거는 그 사회가 좀 관용적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뭐 너 생물학적으로 남자지?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진짜 나의 젠더는 여성이야. 그래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이면서 젠더가 여자인 사람을 좋아하면 나의 생물학적인 섹스를 보면 남자가 헷갈렸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성애일 수 있지만 나의 젠더로 보면은 동성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를 지금에서는 젠더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섹스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해가지고 그걸 너무 직설적으로 규정해서 그 사람을 그 사회에서 못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동성 사회성은
동성애와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너그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패션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과거의 패션은 지금이야 현대야 이제 패션은 개성의 표현인데 과거의 패션은 계급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패션과 권력이라는 야심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러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엘리자베스 1세 앤 여왕 아시나요? 천일의 앤 너무 연식이 나오나요? 천일의 앤 그럼 천일의 스캔들로 바꿔 말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3번 됐거든요. 천일의 앤, 천일의 스캔들. 그다음에 또 영화가 하나 됐는데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영국의 최초의 여왕이 탄생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앤 여왕이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왕이 됩니다. 엄마도 이렇게 단두대로 사라지고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다행히 아이가 없어서 입양이 돼서 이제 여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왕실에서는 천의 고아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 여왕이 몸이 엄청 작았어요. 그런데 그 여왕 결혼을 안 했거든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여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그 거대한 땅덩이를 만들고 식민지를 만든 그 여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너무 작았어요. 근데 그 작은 몸집이 작다는 건 사실은 그 남자인 대신들 키가 크고 우람한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 대신들을 상대하기에는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앤 여왕은 이걸 러프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샤링이 있는 이 러프를 이렇게 해서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왕이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내들 대신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옷이 막 이게 굉장히 막 벙벙하게 입거든요. 그래서 여왕은 자신의 이 복식을 통해서 자신의 이 왜소한 자아를 포장을 했고 그래서 거대한 땅덩이를 통치할 수 있는 여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패션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패션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금방 결혼을 하면 새댁은 위에 노란색 옷을 입고 밑에는 분홍색 옷을 입고 남자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선물을 줄 때 뭐 파란색 뭘 주고 벽지도 파란색, 여자아이는 핑크색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급과 젠더와 신분, 상하관계를 표시하는 게 과거에 이제 그런 패션이 갖고 있는 기능이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이제 물론 계급이 어느 정도 직장이라는 형태로 있긴 있지만 형식적인 계급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패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이제 현대의 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히피족들도 그 패션, 그다음에 피어싱이라든지 뭐 막 이 펑크족이라고 말하죠. 70년대 펑크족들이 이렇게 펑크 나듯이 해서 점잖지 못하고 이렇게 고딕체의 패션, 검은색을 입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계급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권위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패션했거든요. 그래서 그 패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해방적인 거예요. 나라는 걸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 우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젠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로지너스 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엔드로는 남성, 지너스는 여성의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젠더리스나 젠더크로스나 그러니까 젠더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성적인 옷을 입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예요. 뭐 헤테로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대중들은 사실은 이제 헤테로피아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잖아요. 없는 이상향이에요. 현실이 없어요. 근데 헤테로피아는 그러니까 이제 이질적인 곳인데 현실에 있는 이상향인 거예요. 그러면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요새 차박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차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니까 가장 안전한 내 차를 가지고 뭐 강 쪽에 가서 하루를 자고 온다. 뭐 또 산에 가서 하루를 자고 온다. 그런데 차라는 것이 호텔을 지닐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 창을 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창을 내서 정원을 내 집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또 정원이 있는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텔에 가서 내가 자면 돼요. 돈이 있으면 뭐 스위트룸에 가서 이렇게 뭐 몇백만 원을 주고 자면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저기 호수에 가서 그 차의 뒤에 그 트렁크를 열고 그 텐트를 쳐서 연결을 해서 거기서 자면서 자연을 이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 기준은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잠을 자면 그 나는 내과를 살 돈은 없지만 그 내과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헤테로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을 가질 수는 없지만 내 일상에서 유토피아를 내가 잠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유토피아를 내 상에서 내가 실현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저항적이고 자기 해방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패션에서 우리가 헤테로토피아, 즉 현실에 있는 유토피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집에서 여성적인 것을 강요당한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다거나 뭐 그런 어머니 밑에 자랐다거나 뭐 과거에 여자는 바느질을 잘해야 되고 뭐 또 밥을 잘 지어 요리를 잘해야 되고 이런 집에 자랐다면 나는 굉장히 그게 이제 코코 샤넬이잖아요. 지금 사실 샤넬이야 뭐 굉장히 비싼 명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코코 샤넬이 그 원래 이름이 샤넬이잖아요. 가브리엘 샤넬인데 코코라는 것이 이제 가수였잖아요. 그 반무대 가수였는데 코코가 발음이 좋으니까 자기 이름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코 샤넬은 바지를 중간에 이렇게 칠부라 하나요? 잘라가지고 펑퍼짐하게 해서 장식을 하나도 없애고 해서 여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그러니까 허리를 조르고 치마를 막 치렁치렁 하면은 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지를 자르고 입음으로 인해서 일의 자유, 노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권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샤넬은 지금이야 뭐 이게 명품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해방적인 움직임이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만 쓰는 이런 중절모 같은 거 여자에게 씌웠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색 옷을 입혔죠. 샤넬은 이렇게 무늬가 다른 명품에 나오는 뭐 구찌라든지 뭐 에트로 아까 대표님이 에트로 들고 오셨던데 에트로처럼 오늘 대표님 다 이제 개인정보 죄송합니다. 대표님 초상권이 없으셔서 어쨌든 뭐 그 까먹었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샤넬 그 패션이 그 당시엔 굉장한 여성 해방 그래서 그 여성 해방 패션사에서 샤넬을 반드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테로피아를 이제 현실에서 구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요새 뭐 자켓 이렇게 많이 입잖아요. 저도 이제 겨울 되면 한 번씩 입고 갈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성들도 워커화를 신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식이 가장 나의 젠더 크로스나 젠더리스를 현대의 그런 추서에서는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19세기만 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산업혁명 얘기를 드렸었는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가부장제가 확립이 되고 남자 주도의 그 가정이 이제 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전에 남자가 주도가 아니었냐? 남자가 주도였죠. 그 이전에. 근데 그 이전에는 부권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지아비부가 아니라 아비부. 그러니까 장로. 그 동네의 어르신이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남편, 그러니까 가부장제, 핵가족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산업혁명이 그 젠더에서는 가장 이분법적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을 가면 남자들은 이 옷이 하나의 기능적인 것이어서 남자가 이게 패션에 신경을 쓰는 거는 조금 남자답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의 어떤 장식적 효과라든지 뭐 여성적인 걸 드러내는 거는 여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약간 그 좀 질 낮은 거였죠. 여자가 되니까 저게 뭐 코사지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알록달록한 옷도 입는 거지 남자들은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그런 의도로서의 패션이 발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오면서 젠더가 이제 문제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들에게도 이렇게 패션이 이제 이렇게 패션에 신경 쓰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시초가 60년대에 그 데이비드 보위라든지 보이 조지 뭐 한국에 좀 인기가 많은 그런 그룹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패션을 이제 이게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 남자들도 패션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많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그루밍족이라 해서 90년대를 조금 빠르게 잡으면 90년대예요. 그래서 이제 구루밍족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요새 이제 핫한 그 이정재 씨, 그 요새 말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새로운 남성상이 많은데 뭐 메트로섹슈얼, 뭐 크로스섹슈얼, 뭐 위버섹슈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젠더리스의 특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트로섹슈얼은 패션과 외모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남성인데 여성적인 패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댄디하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멋진데 그러면 그러니까 정우성 씨를 얘기하면 정말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남성성을 가지면서도 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육이 울룩불룩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약간 슬림한 여성적인 라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뭐 이렇게 젠더의 역할을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또 세련된 도시적인 그런 남성적인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주 극단의 남성성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정재나 정우성 씨가 전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조금 젊고 20, 30대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메트로섹슈얼이라고 말하고 이제 남자이지만 굉장히 여성적인 게 왕의 남자 이제 이준기 씨. 전 솔직히 이준기 씨가 여성적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매체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니까 뭐 그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동원 씨가 뭐 이준기나 강동원 씨가 예쁜 남자의 뭐 대표 주자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버 섹슈얼은 들어보셨나요? 위버 섹슈얼? 그러니까 위버라는 게 이렇게 이제 초월하다, 슈퍼, 뭐 이제 울트라 킹 왕짱 뭐 이런 건데 그 메트로나 레트로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메트로나 레트로 섹슈얼 등보다 훨씬 뛰어넘는. 저는 사실 현실에서는 이걸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국의 그 배우로 치면 조지 클루니를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섹시한 섹스 어필한데 그렇다고 뭐 거칠고 뭐 투사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면서도 좀 리더십이 있어서 뭐 그때 한창 뭐 대통령 후보까지 뭐 언급됐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위버 섹슈얼은 좀 자신감도 있고 뭐 지도력도 있고 뭐 정열 뭐 그러면서 또 사회 운동의 개념 있는 것에 좀 앞장을 서고 그럼 뭐 지도력, 정열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다듬어져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정말 배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남성이 결여되어 있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여성적인 거야. 뭐 여성은 뭐 대지의 여신, 지모신 이래가지고 안아주고 뭐 쓰다듬어주고 돌보는 이런 성격을 남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버 섹슈얼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요즘에 나온 패션이라는 것은 그 단순하게 이제 뭐 옷이다. 내가 내 추위를 가리고 옷을 가리고 내가 돈이 많아. 뭐 이걸 뭐 명품을 치장을 하고 이런 그런 어떤 재력의 과시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아의 제가 오늘은 이제 젠더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아를 표현하는 하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선거가 가까워 오는데 뭐 빨간 넥타이 무슨 당, 뭐 파란 자켓은 무슨 당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정당색을 정치적 색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자아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돌파해 나는 해방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그 투쟁적인 어떤 그런 것의 수단이기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거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가장 겉에 입는 거니까 그런 메시지 매체다,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젠더 리더십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직장은 일하는 곳이고 리더는 이 사회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자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거는 그 판을 조금 어느 정도 균열을 내는 것에 대한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젠더를 확정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은 젠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고수했을 때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듯이 그것으로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